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5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의료 대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5천만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할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체면과 5천만 명의 생명이 같습니까? 그게 등값입니까? 윤석열의 생명도 아닙니다. 윤석열 한 사람의 생명과 5천만 국민의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체면이 좀 구기면은, 그걸 감수한다면은 5천만 국민들이 이거 다치면 죽는 것 아니냐, 아프면 죽는 것 아니냐, 응급실에도 못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차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 등은 윤석열 한 사람의 체면이 5천만 국민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인데 무능한 고집불통입니다. 유능한 고집불통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통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고집불통이고 무능하면은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5개 대형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한 가운데 2대 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금 조선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의료계 등에 따르면은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답니다. 이들은 응급실 근무 계획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병원 측은,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 측은 배정받은 군의관 3명과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이 돌려보냈다는 설명도 있고 본인들이 돌아갔다는 설명도 있는데, 요건 조금 서로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응급실 근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 군의관들의 업무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군의관들을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준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투입하고 있지만은 일부 파견 군의관들은 응급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울산병원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 군의관이 투입됐지만은 응급실 근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실력이 안 된다든지, 또는 환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온다든지, 혹시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는데 어쨌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금 응급실 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제목이 100m 거리 응급실에서 오지 마세요. 심정지 여대생 결국 의식불명. 제목이 이렇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대학 교정의 벤치에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인근 응급실을 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모 단과대학 앞 벤치에 이 학교 학생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 동부 소방서 119 대원들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응급조치를 이어나가며 이송할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A씨가 쓰러진 곳은 조선대병원과 직선거리로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먼저 연락을 했으나 조선대병원 응급실 측은
의료진의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119 구급대는 인근 전남대학교 응급실로 A씨를 옮겼는데 치료를 받고 호흡이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부산의 공사정에서 일하던 중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부산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쯤 부산 기장군 한 공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공사 자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2층 높이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응급처치를 마친 뒤 이송 가능한 병원을 수배를 했는데 현장 인근 2, 3차 병원에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근에는 해운대 백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인근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A씨를 50km나 떨어진 고신대 보건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일반 자동차로 주행하면 약 1시간 거리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여러 병원에 연락한 10분을 포함해서 이송에 총 40분이 걸렸다. 병원 몇 곳에 연락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A씨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송을 마치는 시점까지는 의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그날 오후 12시 30분쯤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 관계자는 이송 때부터 수술 등 처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A씨 보호자 등에게 설명했다. 실제로 A씨를 진단해보니 등뼈가 부러지면서 폐 손상 위험이 있는 등 위중했다. 흉부외과 전문의는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사망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사고는 또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노조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에서 야외 작업하던 40대 남성이 열사병 증세로 쓰러졌지만은 부산 응급센터 20여 곳에서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1시간 거리 울산병원까지 갔다는 겁니다. 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그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4일에는 경기도에서 만 2살 되는 여자아이가 열경련 증세를 보여 구조대가 출동했지만은 1시간여 동안 병원 11곳에서 수용이 거부돼가지고 의식을 잃은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다. 뭐 등등 이런 사고가 지금 언론의 취재망에 걸리는 것만 이 정도인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한국의 응급체계는 119가 연동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나 러시아를 여행을 하면 혹시 다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어디서 다치든지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면은 즉각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6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응급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응급실을 우선적으로 살리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2,000명 정원, 의과대학 신입생 2,000명 정원이 한국의 정교하면서도 아주 섬세하고 균형이 맞춰져 있는 한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뒤흔들어 버리니까 가장 예민한 응급실에서부터 이런 사고가 연발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개혁을 하면은 이런 꼴이 나는 거죠. 개혁이 아니라 이건 선무당이 뭐 사람 잡는 건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체면을 결사옹위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이 국민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힘당에 먼저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